제일 처음에 들어왔는지, 우리나라는 언제 제일 먼저 들어왔나요?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서양 사람이? 서양 사람 선교사 말고? 말고. 그럼 고려 전이지 않나요? 훨씬 오래됐을 텐데. 그러면. 아, 뭐 이렇게 그 상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몽고 사람들 말고, 몽고에서 막 쳐들어온 그런 거 말고. 아니, 서양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서양 사람들. 아라비아 상인들 고려 때 다 들어왔었는데 그때. 엄청 오래됐지. 아니, 불량으로 무슨 저기 와서 뭐 하는 게 있다냐 그런 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뭐 옛날부터 육지가 다 본격으로 세부 정책이 있어가지고 예, 조선은 많이 육지가 해도 이어져 그러니까.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긴 했네요. 예, 근데 일본은 제가 역사에서 배운 거는 하나도 서양 사람, 이렇게 외국 사람 들어오는 거 없고, 언제 제일 먼저 들어왔냐면, 우리나라 그 인진왜란이 1590몇 년이죠? 네. 거기에서 50년 정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1543년. 그러니까 인진왜란이 외국 사람 들어온 지 5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일어났어요. 그때 포르투갈 무역선이 난파돼갖고, 난파가 아니라 표류가 돼갖고, 이렇게 이제 그 가고시마라고 구주 일본의 제일 밑에 섬 있죠? 섬이라고 하면 일본은 워낙 섬이 크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여기가 구주예요. 아시죠? 예. 구주. 여기에 이렇게 뭐 좀 섬들이 있어갖고, 여기에 그 뭐지? 오키나와가 원래는 일본 땅 아니었죠. 류큐라고, 류큐 왕국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 섬들이 있는 그 안에 다네가시마라고 있었어요. 다네는 다네가시마. 종자. 정자의 정자. 여기에 포르투갈 그 무역선이 표류돼 갖고 이제 도착한 거죠. 그때 뭐를 싣고 있었냐면 총을 싣고 있었어요. 총. 그래서 일본이 그때부터 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규슈의 가고시마가 상당히 그 표류라든가 뭐 외국 사람들이, 그 아시아 사람들이 좀 많이 오기도 하고 교류도 하고 해서, 이게 교토가 이 가운데쯤 있는데, 교토가 이 수도였잖아요. 굉장히 먼데 여기가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무역도 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가고시마의 영주가 이 다네가시마에 표류한 사람하고 접촉이 돼갖고 총을 이제 산 거예요. 사갖고 그걸 이제 복사한 거죠. 똑같이 만들어 분해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임진왜란 때 50년 후 임진왜란 때 총을 우리나라에 갖고 온 총이 그때 10만 종이래요. 10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유럽의 불란서 그쪽에서는 10,000종밖에 없었어요. 근데 일본은 10만 종 갖고 있었던 거예요. 복사해갖고. 그거로서 성공한 사람이 일본을 이렇게 통일을 한 도요토미 전에 그 주인이 오다 노부나가라고 있었어요.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다 이렇게 분파 싸움으로, 우리나라의 분파 싸움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해갖고, 다 칼질을 해갖고, 말 타고 칼질을 해갖고, 이제 다 영토 없애고 자기네 거로 하고 뭐 이런 전쟁, 100년 동안 전쟁을 했었어요. 전국 시절이라고 했죠. 그때 거의 통일을
한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예요. 오다 노부나가가 이 총을 굉장히 이렇게 좀 특출한 사람이라 이 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 총 때문에 이 일본을 통일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통일시키기 전에 암살당하죠. 암살당하고 그 뒤 이은 사람이 도요토미는 네. 잘 아시죠? 이게 임진왜란도 우리나라까지 온 사람. 네. 그렇게 이어지는 건데 기독교는 언제 들어왔냐 하면 이게 이 총 갖고 온 포르투갈은 1543년인데 저기 기독교가 들어온 거는 그 49년이에요. 49년에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이 그 당시에 유럽에서 굉장히 발전이 되고 강력한 나라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을 이렇게 신대륙 이렇게 발견한 것도 아마 이맘때 외국에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발견한 것도 아마 1500년 그때쯤이고. 근데 이제 여기는 포르투갈이었고 이쪽은 스페인이 프란시스코 자비에르라는 이제 선교사가 일본에 정식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일본은 이제 그때 불교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불교 스님들의 반대가 너무너무 심해갖고 선고 못했어요. 선고 못하고 프란시스코 자비엘은 2년 3개월 있다가 다시 이제 나가면서 아마 본국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정이 있었고 이제 50년 후 1590몇 년도에 임진왜란 때 이 총을 10만 정 중에서 6만 정이 이제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무기로서 6만 정을 갖고 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불란서는 10,000 정도밖에 없었는데 상당했죠. 근데 일본은 원래가 이제 농경 사회니까 에도 시대에는 굉장히 그렇게 집단을 조직을 해서 5인조를 만들었어요. 5인조. 원인금이라고 하죠. 유럽도 아마 그냥 그 장원이라는 게 있어갖고 그때도 이렇게 미르트라고 이렇게 조직 사회가 있었죠. 근데 일본은 5인조로 해서 농촌에 그 가까운 집들이 5집이 하나의 한조가 돼갖고 서로 이렇게 감시하는 거죠. 이렇게 협력도 하고 감시도 하고. 뭐를 감시하냐면 기독교 그때 에도 시대는 완전히 금지가 됐으니까 서로 감시를 해갖고 기독교를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5인조에서 이렇게 좋은 말로는 협동체가 잘 돼 있는데 감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독교 고발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협동이 안 되는 범죄라든가 이렇게 좀 눈 밖에 나는 그런 사람들은 무라하치부라고. 무라하치부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무라하치부 처음에서 8개를 이렇게 협동 안 하고 2개만 봐준 거예요. 어떤 거를 봐줬냐면 장례하고 불나면 저 사람들 왕따시켰는데 어디서 불났는데 내버려두면 다 자기네 다 피해 나오니까 불난 거 하고
장례하고 그 두 가지는 그 왕따시킨 5인조로 10가지 중에서 10가지의 규칙에서 8가지는 왕따시키고 2가지는 봐주는 거. 그거를 무라하치브라 하는데 요즘 말로는 왕따죠. 왕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심해요. 이즘에 무섭고 심해요. 이즈메? 요즘 학교에서 이즈메가 있는데 이즈메는 개인이 개인한테 하고 근데 여기는 협동 이 조직이 한 사람을 하니까 일본은 또 우선 그 이사가는 거 없잖아요. 이사가는 거 없고 거기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사를 잘 하는데 옛날에는 이사했나 모르겠네요. 6.25 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이사가 잘 발전된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아무래도 농경사회니까 한 곳에 이렇게 정착되고 살았을 거예요. 일본은 왜 이사를 잘 안 하냐? 이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리고 이 깨지는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보증금이라 해서 우리나라는 뭐 보증금 2천만 원, 3천만 원 그대로 고스란히 받는데 일본은 이게 깨고 저게 깨고 해갖고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인한테 빌려줘서 고맙다는 사례금이 있어요. 내 빈수일 때 사례금 한 달에 뭐 월세가 우리나라 100만 원 정도 하면 100만 원 이 주인한테 집 빌려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레이킹으로 깨지는 거예요. 이제 돌려받지 못하는 돈. 그리고 이렇게 못을 박아도 안 되고 조금 이렇게 상하면 전부 그거 다 돈으로 이렇게 치니까. 그리고 이사할 때 이사 비용 자체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예전하면 자기 손으로 다 하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사가 많으니까 이사센터가 이렇게 발전돼가고 뭐 사다리차도 있고 다 서양 사람들이 와서 다 놀래는 게 이사 조직 사다리차가 어디 있어요? 외국에 없어요. 일본도 없고 아파트 15층, 20층도 몇 층까지 사다리차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조직적이고 너무너무 발전돼 있죠. 근데 외국은 이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사센터가 있기는 있죠. 근데 굉장히 비싸요. 야쿠사가 그랬어요. 일본의 야쿠사들이 야구사하고 이사하고 전혀 관계 아니 5인조 저런 거 단체 때문에 생긴 것 같아 지금 말씀하신. 모르겠네요. 아니 저 때부터 이제 공동체가 생기면서 조직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구사하고의 관계는 잘 아니, 영향도 있어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넘어가시고. 네네. 그런 동족 의식, 이렇게 집단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모르겠지만, 일본 회사가, 종신고용? 우리나라도 많이 그랬죠? 네, 한번 들어가면 평생 거기서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충성 다 하고,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이렇게 책임이 져주고, 회사 인간, 집단 인간, 뭐 회사에 목숨 바치고 개인 생활 거의 없죠.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지고 연봉제가 되고 달라졌지만 그래서 이 일본의 그 회사 그 종신제 그러니까 회사에서 많이 책임져요. 그래서 이렇게 휴양지에 휴양 시설을 처음 제가 아는 거는 회사에서 휴양 시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회사 사람이 회사의 가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거 있었어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회사에서 휴양 시설을 만들어서 지금은 많이 해서 지금은 대기업에서 해주는데 일본은 회사마다 있잖아. 네. 저도 많이 그런데 이제 교섭 좀 가본 적도 있고. 그래갖고 회사가 튼튼하니까 뭐 요즘은 많이 달라지고
이제 없어진 회사도 많지만 옛날에는 일본이 잘 나갔잖아요. 그때는 회사채라고 해서 채권을 이제 주식이나 채권을 싼 값에 주고 굉장히 아주 이익을 많이 사원한테 많이 줬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는요. 일본에서는 매화구をかけない 매화구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거를 굉장히 큰 도덕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 것도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아랍 계통 그쪽 이슬람 계통에서 누구 일본 그 사람을 잡아갖고 이 잠수를 시키는 그런 벌을 받았는데 그 부모가 일본 국민한테 하는 소리가 매화고 가게되 스미마센 그 피해를 주셔서 여러분한테 그 마음에 그 빚을 졌다. 매화가게 스미마센 이런 인사를 해요. 우리나라가 테러 단체 잡혀갖고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올라가요. 그렇죠. 하여튼 잠수당한 거예요. 잠수당했는데 그 부모가 일본에서 인터뷰할 때 하는 소리가 매화가게 스미마센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랐죠. 적정 비춰드리고 누굴 비춰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우리나라로는 좀 생각 못하는 회사 이름에다가 산자 붙여요. 미쓰비시상, 마츠시다상, 나셔널상, 우인하라고 하나? 뭐든지 상 붙여갖고 상은 사람한테 붙이거든요. 목시상, 다나카상, 기무라상, 뭐 이렇게 국회의원도 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의원님, 교수님, 박사님 이러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호칭 잘 안 쓰고 그냥 상. 그러니까 제일 높은 총리도 총리는 모르겠네. 하여튼 상자 붙이면 괜찮아요.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직위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위를 모르면 부르지도 못하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회사 나셔널상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이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나셔널상 또 교 아이마스도가 마츠시다상 마츠시다가 나셔널하고 같은 건가? 네? 같은 거죠. 마츠시다상 소니상 또가 도시바상 이렇게 산자 붙여갖고 회사에다가 그래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도시바상 오늘은 도시바 회사분들하고 회식이 있습니다. 뭐 이럴 때 도시바상 또 교와 가시고 아리마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야오야가 뭔지 아세요? 채소 가게. 야채, 채소 가게. 하여튼 모든 거에 다 상자 붙여요. 그 꽃가게는 하나야라고 안 해요. 오하나야상, 상자. 야오야상.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야오로즈라는 말이 있거든요. 800만. 이게 야오로즈, 야오야. 이거는 야오로즈. 이거는 800만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800만의 신이 있다. 이게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근데 우리나라는 800만 신 막 이렇게 말하는데 많다. 많은 종류 이렇게 야채 가게를 야오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종류가 있으면 야오야, 야오로즈.
800만 있어서가 아니라 많다는 거에 대명사예요. 그 다음에 저 일본의 식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해요. 일본은 굉장히 간단하게 먹는 거 아시죠? 네, 우리나라는 아주 반찬이 많고 일본은 나이따이 국 하나, 밥 하나, 반찬 3개. 이게 기본이에요. 국 하나, 밥, 그 다음에 반찬 3개.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만 하지. 아마 이거는 됐고. 근데 우리나라 반찬은 많은 것이 하나의 이것이 하나의 뭐라고 할까 식생활이기 때문에 거기서 몇 가지 집에서야 뭐 몇 가지만 해 먹지 뭐 이렇게 많이는 안 하지만 다들 외국 사람 오면 놀래죠. 그래도 국이 있잖아요. 국. 우리나라는 국이라도 탕이라는 게 있어갖고 국 하나만 갖고 반찬이 되는 거 있잖아요.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영양이 다 충족이 되죠. 근데 일본은 그냥 이 반찬 저 반찬 먹기 위해서 입안에를 깨끗이 씻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건더기가 거의 없어요. 마다 그냥 맑은 국도 있고 된장국도 있는데 이 건더기를 많이 넣는 건 없어요. 두부 2개, 파가 3-4개 이렇게 맑어요. 그거는 그거를 하나의 음식으로 이렇게 먹고 영양을 취한다가 아니라 이 반찬 저 반찬 사이에 먹고 먼저 반찬 먹은 입을 조금 헹군다 이런 뜻이에요. 미소시루 말고 딴 것도 있어요. 네? 미소시루 말고 딴 것도 있어요. 그럼요. 아 있어요? 그럼 아, 어수맛이 있긴 있어요? 어수맛이 미소시 제가 하는 거는 이 2가지인데 미소시루는 된장국이죠. 그 다음에 네? 와카메. 그러니까 미역은 우리나라는 간장 간인데 일본은 된장으로 해요. 미역국을 된장으로. 그다음 오스마시 하는 거는 맑은 거예요. 맑은 거. 그러니까 뭐로 하냐면 가츠오는 아세요? 카츠는 아니고. 네, 가츠오節아시죠? 다라모 대패치를 한 거, 그거로 이렇게 간을 빼고 멸치를 별로 안 써요. 일본의 멸치를 쓰는 음식은 별로 없이 보통도 거의가 이게 가츠오節예요. 이제 히라가나 공부 좀 했으면 좋겠네. 나 이거 한글로 쓰는 게 너무 어려워. 가츠오節다라모로 원래는 다라모를 배배질 하는 거 같은 거를 이제 끓여서 국물 내는 건데 요즘은 그거를 가루로 해갖고 그걸 조금만 넣으면 그 맛이 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화학 재료이기 때문에 뭔가가 들어갔을 거예요. 원래는 이 대패질을 한 거를 끓여서 내는 게 진짜 되겠죠. 근데 이 가루로 된 거는 거기에 화학 재료가 절대로 들어갔을 거예요. 조미료. 아지노모토는 거의 안 쓰는데 혼다시라고 하죠. 여기에 이런 건가요? 밑에 맑은 거, 이런 거. 맑은 거. 무슨 맛이에요? 소금 맛이거든요. 아니요, 간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다라모 국물로 멸치가 아니라 다라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국수라고 하더라 그거? 맑은 국수. 멸치국수. 네? 멸치국수. 멸치국수인데 그거를 뭐라 하던데? 잔치국. 잔치국수 그물처럼 우리나라는 멸치로 간을 내는데 일본은 가츠오부시로 간을 내요. 거기다가 이 나시마 넣고. 근데 이렇게 맑아요? 없잖아요. 그런가? 잘 몰라가지고 잘.
그거 말고요. 이렇게 맑아요? 네. 그냥 물 같은 그리고 마시면 맛있어요. 거기다가 건더기 조금 가마복고 비슷한 거 뭐 한 펜도 들어가고. 또 이제 설날에 음식을 오세치 요리라고 하는데 오세치 요리 우리나라는 잡채니 뭐 갈비 뭐전 이런 거를 뭐 연말에 해갖고 그 데워 먹고 하잖아요. 일본은 미리 다 해놓고 데워 먹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데워 먹고 하지 않고 그거를 꺼내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고 사서 하죠. 네. 그 오세지아라. 잘 아시네요. 몇십 년 사셨죠? 네. 요즘은 집에서 잘 안 하고 다 사요. 네. 엄청 비싸요. 3만 원짜리 나오면. 네, 다 갈렸어요. 나가라. 일본의 이 오세치 요리, 오세치. 마음 뛰어가. 진짜 맛있어요. 오세치를 요리요? 잠시만요. 여기만 알고 있네. 여기 딱 화면이 안 뜨니까. 이쪽에 있다. 오세치 요리. 이거는 설날 음식인데 옛날에 중국 지방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저를 왜? 오. 이건 도시락이에요. 도시락인데 저게 며칠씩 먹는 거야. 이거 한꺼번에 먹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씩 꺼내갖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오, 먹어보고 싶다. 달고 짜고 며칠 동안 먹는 거야. 이게 요강 같은 맛도 있고 그리고 뭐 그 멸치볶음도 이렇게 뭐 간이 짠거 단거 이래야 며칠 동안 이렇게 데우지도 않고 그대로 먹잖아요. 상하지 않고. 옛날에 동북지방이 제일 가난했거든요. 동북지방이 어딘지 아시죠? 지난번에 그 지진 나고 해일이 난 그쪽 지방. 그쪽 지방은 겨울이 너무너무 길어요. 이게 눈이 오고 그리고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뭐 농사도 못 짓고 그래갖고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 가장들은 다 바깥에 대학생이라고 해서 다른 지방에 가갖고 일하고 먹고 살았어요. 내가 너무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대학생이. 목사님,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뭐 3만 원짜리도 있고 뭐. 근데 그 정도 다 팔 것 같은데, 이 정도. 대학생이라 하면 가족 수대로. 자기네 지방에서 나가서 딴 지방에 가갖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뭐 11월, 1월, 2월, 3월 이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뭐 눈이 많이 오니까. 북해도는 그 당시에 많이 홋카이도 쪽이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동경 다리 위는 전부 옛날에는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바라기 땡이라든지 네. 지금 센다이에 있는 네. 홋카이도는 전 홋카이도 가고 싶어. 일본에 네. 끼지도 안 했어. 옛날에 끼지도 안 했고 홋카이도는 저 위에 아까 지도 저기 제일 위에 있는 여기잖아요. 거기는 러시아하고 센다이하고 뭐냐 거기요. 이 러시아하고 이렇게 일본의 내륙 지방 사람들하고 아이누하고 세 민족이 살아갔고 그 옛날에는 일본이 신경 안 쓰는 땅이에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땅이 뺏기겠다 싶어서 겁이 나갖고 그 명치 유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자기네 거로 하기 위해서 완전히 지도가 있어요. 네, 자기네 거로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그 낙농 그 전문가를 불러갖고 여기다가 이제 사람들 막 강제 이주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동북지방 사람들이 이쪽 안 가요. 뭐 추운 데다가 질려갖고 눈이 많이 안 가죠. 네. 근데 이쪽 사람은 잘 모르니까. 나 이민 간 거예요, 이민. 그래서 오히려 홋카이도는 표준어를 써요. 이쪽에서 많이 갔기 때문에. 오, 그건 네, 그래도 이게- 너무 아름다운 도시인데. 네?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네, 좋죠. 지금 옛날에는 지금은 네. 지금은 엄청 좋죠. 홋카이도는 뭐 비행기도 발달하고 비싸지도 않고 옛날에는 모나놓은 곳이에요. 얼마나 먼데요. 그 한국에 이 길도 도쿄 없고 사람이 한국에 길도 가는 없었으니까. 서울에 가는 것보다 홋카이도가 더 멀어요. 그래갖고 비용도 서울에 오는 비용보다 더해. 이렇게 내 가슴이 했고 홋카이도 아까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이 오세치料理 이렇게 동북지방 사람들이 먹고 사는 길이 없어갖고 자녀들을 오사카가 제일 잘 살았어요. 오사카. 그렇죠. 오사카. 네, 오사카도 뭐 장사가 그렇죠. 잘 되고 장사를 하고 교토는 굉장히 대타적이에요. 교토는 콕도 높아갖고 외부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를 하고 이렇게 콧대 높아요. 또 오사카 사람들은 뭐 그냥 이렇게 뭐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야 한국 사람하고 제일 가까워요. 네? 한국 사람하고 제일 아 가까워요. 너무 똑같더라고요. 너무 시끄럽고 그냥 목소리도 크고 저 오사카 저는 부산 도쿄거든요. 부산. 오사카 가니까 너무 한국하고 비슷한 거예요. 경상도 목소리 크고 부산. 그러니까 이렇게 차려입지도 않고 그냥 뭐 잠바 같은 거 입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제 오사카에 가서 상가가 큰 거 있어요. 상가 큰 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일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휴가를 언제 주냐? 그러면 여름에는 안 주고 1년에 한 번 설날 한 2주 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이렇게 자기 집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상가 사람들이 이 고용원이 없는 데서 먹어야 되니까 그때 이게 오세치료를 많이 해놓고 옛날에 뭐 냉장고가 있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고 짜고 뭐 이렇게 그 냉장고 없이 이런 음식을 뭐 보존식이죠. 보존식.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새우 맛도 거기 좋아요. 하고 졸인 거 달걀. 일본 사람은 이렇게 고추장을 안 쓰기 때문에 그대로 그 색깔이 그대로를 연근도 까맣게 졸이질 않아요. 하얗게 연근 하얗게 새콤하게 식초를 넣으면 잘 안 상하는 거 아시죠? 새콤하게 그 다음에 무언도 짭짤하게 그 다음에 소세지 같은 거는 요즘 음식 자료인데 하여튼 멸치도 달고 짜고 맛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오세치료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나무로 장식을 하는데 마츠카도라고 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개인 집이 좀 현관도 있고 뭐 제대로 된 집이 그 사이 그 양쪽 현관에 이 문에다가 서로 소나무로 된 장식을 이렇게 장식했어요. 근데 요즘은 아파트가 많고 자그마한 집이니까 이런 걸 제대로 할 자리도 없고 해서 조그맣게 소나무 한 줄에다가 이렇게 소나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깨끗하다, 성스럽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성스럽다. 이거의 표시예요, 소나무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세워놓으면 이제 성스럽고 깨끗하고 그런 표시죠. 그 다음에 일본에 우리나라처럼 떡국이 있어요. 근데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 떡국은 어느 지방에 가도 거의 비슷하죠. 너무너무 간단하고 너무너무 맛있고 뭐 남자도 할 수 있고 애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오존이라고 해요. 조니는 이 한자를 아시는 분은 이 잡재, 잡스러운 거 여러 가지. 히라가나가 오존이 일본의 그 설날에 그거는 반찬이고 아까 이쁜 거는 반찬이고 오존이를 먹어요. 오존이가 일본 떡이 우리나라의 그 쌀로 된 그 뭐지 인절미가 아니라 가래떡이 일본에서는 쌀로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잡쌀로 인절미는 멀렁멀렁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인절미는 물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본 떡은 쌀 이렇게 쪄갖고 그냥 이렇게 해서 찍거든요. 네. 그러면 떡이 되는데 그거 사각형 판 이런 사각형 이 반 정도의 크기에 조금 더 큰 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팔아요. 연말에. 그러면 이게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상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안 넣어도 안 상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겨울에 뭐 한 달쯤 놔두면 저 곰팡이가 피고 뭐 하니까 나중에는 물 속에다 담아요.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딱딱해요. 이렇게 딱딱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팔더라고요. 무슨 그 떡을 일본노 떡을 파는데 이게 물에다가 담가요. 물에 그 바켓이나 뭐 통에다가 담가 놓으면 한 달도 가고 뭐 거의 2달도 가고 그래요. 근데 요즘이야 뭐 냉장고가 발달돼 갖고 냉장고에 넣기도 하고 이제 이 떡을 이거 한 조금 크고 이만한 크기에 그걸 한 사람이 2-3개 이제 구워서 그 국물 아까 뭐 미소시루도 있고 오스마시가 있었잖아요. 그 맑은 국물 거기다가 집마다 집안마다 다 달라요. 닭고기 넣는지 생선 넣는지 뭐 이렇게 그냥 뭐 당근도 넣고 이렇게 가마복고 아시죠? 가마복고 같은 거 넣고 저는 굉장히 좋아요. 맛있어요. 그걸 오존이라고 해요. 그거는 집집마다 많이 다르고 시금치 데쳐갖고 저기 위에 올려놓고 특이한 거는 당근을 많이 넣어요. 당근 넣고 가마복고 넣고 그 다음에 닭고기를 넣든지 아니면 생선을 넣든지 바닷 가면 생선 이제 일본 사람은 소고기를 잘 안 썼어요. 닭고기를 썼죠. 소고기, 돼지고기는 일본 문화에 거의 없어요. 스키야키 정도? 스키야키는 소고기로 하지만 돼지고기 음식은 이 돈까스 이외에는 일본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돈까스. 돼지고기 음식. 일본은 샤브샤브를 돼지고기로 해요. 맛있어요. 소고기, 수입고기보다 돼지고기 얇은 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님 4시까지 그래요? 네, 알았어요. 20분 넘었어. 기다렸어요. 다 하실래? 이 음식은 다 끝내야지. 그래. 그리고 괜찮죠? 네. 음식은 다 끝내되죠? 일본은 제가 어릴 때 자랐을 때가 1950년도예요. 그때 벌써 경양식,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거의 반 정도는 토스트, 계란 프라이, 소세지, 우유 이런 양식으로 하는 집이 거의 한 40% 그 정도 됐어요. 많이 양식화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양식, 카레라이스, 돈까스, 함바그, 그 다음에 스파게티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보급돼 있었고 이 급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식급, 급식
일본 급식이 나 초등학교 때도 아주 어릴 때는 뭐 딱 이게 12시가 딱 되면 이 학교 가까이에 고깃집 있어요. 그러면 거기 돈가스 아니야. 코로케 팔거든요. 막 가갖고 코로케 사갖고 오고. 그러니까 그때는 급식이 아니었고 조금 지나니까 급식이 됐어요. 근데 일본의 급식은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니까 급식이 되고 고등학교는 이제 의무 교육 아니기 때문에 도시락을 갖고 오죠. 근데 신기한 거는 식당에 가서 급식 먹는 게 아니라 교실에 이렇게 바켓으로 그냥 미소汁을 뭐 이렇게 반찬 갖고 와서 교실에서 먹어요. 교실에서 먹었어요. 또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교실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먹어요.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여기 말고 그 전에 일본 교회에 좀 봉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일본인 미화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동갑 목사님 계셨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이름 얘기 들었어요. 고등학교 될 때까지 고기를 안 먹어봤대요. 그 정도로 일본 사람이 고기를 안 먹어요. 고기 문화가 아니라서 반찬에 고기 반찬이 없는 거예요. 생선. 이제 돈가스 같은 게 이제 나중에 들어왔고, 스키야키 뭐 이런 특별한 그런 게 들어왔죠. 그리고 일식, 뭐 일본 스타일을 일본서는 일식이라고 안 하죠. 일식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태양이 뭐 달로 가리고 뭐 이런 게 일식이고 월식이고 뭐 있잖아요. 일식 월식. 이거는 이 천지 저거고 일본은 와쇼크 또います. 와쇼크. 파식이라고 해요. 일본을 파라고 해요. 파. 와쇼크. 그래 일본 기모노는 뭐라고 할까요? 일본 기모노는 와쇼크. 아니 와식. 와프크. 일본 기모노는 와프크. 남자 기모노도 여자 기모노도 이거를 일본 기모노를 기모노라고 안 하고 그냥 와프크라고. 와프크. 그 다음에 일본 스타일은 와시기. 집이 일본 사람들은 참 일식을 좋아해요. 일본 스타일. 그냥 타타미가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양식으로 지어도 방 하나는 꼭 일본 스타일로 하죠. 근데 일본 스타일을 와시키도 있는 와시키. 한번 말해볼까요? 와쇼크. 그 다음에 이거는 와시키요. 와시키는 일본 스타일. 그 다음에 이거는 와프크. 와프크는 기모노. 남자 옷도 그렇고 여자 옷도 그렇고. 자, 대충 이만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